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끝낼 백신은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저소득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국가들이 공급받을 수량 40%를 아스트라제네카가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미국 제약사들이 잇따라 강력한 백신 시험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비슷한 효과에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2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1회분 가격이 약 3~4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화이자의 19.5달러나 모더나의 39달러 등 다른 백신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총 2회를 접종해야 합니다. 횟수까지 종합해보면 20분의 1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관입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영하 70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고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해동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더나 역시 영하 20도에서는 6개월간 안정적이지만 2도에서 8도 사이에서는 30일간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에서 8도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도 6개월간 운송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더 많은 곳과 거리가 먼 곳까지도 수월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화이자와 먼저 계약을 맺었다며 자화자찬을 했던 일본에서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화이자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한국보다 먼저 1억 명분이나 확보했다며 한국과 비교하며 자화자찬을 하던 일본은 화이자 백신의 여러가지 단점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계약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일본 언론들의 호들갑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및 유통이 수월한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식에 현재 일본은 또 한 번 할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아베 못지않게 스가도 헛다리를 잘 짚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좋은 소식이 연이어 터져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한국과 비교하며 자만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무엇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그 백신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까다로운 생산 과정이 요구되는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토종 바이오 업체들은 글로벌 탑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제조,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K-방역을 통해 전 세계 인정을 받는 한국이 생산한다면 믿을만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7월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사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백신 원액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글로벌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백신에 적용된 바이러스 전달체 기술과 세포 배양 생산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백신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백신을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일 국내 도입을 결정하면 유통은 걱정할 필요도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계약 독촉에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곧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해 그 능력을 자연스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선지불해 화이자 백신 물량을 확보한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여러모로 일본보다 훨씬 여유로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핵심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초반 한국산 진단키트와 소독제,
마스크 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이제는 치료제 및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올해의 4분의 1가량을 불편한 제약을 안고 살아온 프랑스와 달리 봉쇄령이 내려진 삶을 겪어본 적이 없는 한국의 단면을 프랑스 방송사가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M6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6 미니트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부터 45분 동안 코로나19에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한국의 수도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모델 도시라는 제목으로 전파를 탄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외출해야만 하는 사유를 적은 이동 확인서를 4번 소지해야 하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영상에 담긴 한국의 삶은 몇 가지 조건 아래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주문, 배달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식당을 폐쇄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식당 셔터를 일괄적으로 내리도록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매번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동네 빵집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보건당국으로 넘어가고 15일 뒤 파기된다는 부연 설명이 붙었습니다. 프로그램 해설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QR코드가 필수라며 환자 추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방법은 한국에서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게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점도 소개됐습니다. 서울로 유학 온 프랑스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하루에 2번씩 자신의 상태를 매일 보건당국에 알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부터 온라인 거래는 한국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제활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해설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울 동네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은 전혀 혁명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만큼 인터넷 주문이 활성화되지 않은 프랑스에서는 이동제한 기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만 이득을 본다며 일부 정치인이 이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카메라가 인식해 문을 열어주는 지능형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선방으로 이끈 한국의 혁신 IT 기술의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25일 기준으로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5만 명, 희생자는 5만 명을 각각 넘어섰고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명, 희생자는 500명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역에서부터 백신을 접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인들에게 모범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CMTV였습니다.